안녕하세요. 오랜만에 LH LB가 LB타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2시 52분이고요. 호재 뉴스 기사가 떴었는데요.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3일 연속 양봉이 나왔고요. 지금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한 30분 정도 있으면 동시호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급등은 2시 39분부터 됐고요. 아침에 이제 좀 플러스권이었다가 쭉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적이 많죠. 한 번 또 급등한 적, 그 다음에 오늘도 장 끝날 때 이렇게 급등을 한번 하고 있는데요. 뉴스 기사를 한번 같이 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HLB 리보세라닙 연내 국내 처방길 열렸다라고 해서 식약처가 이달부터 해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말기 이거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HLB 리보세라닙은 3, 4차로 임상을 했었죠. 말기입니다. 또한 2017년에 유럽과 미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었고요. 이제 이러한 식약처 관계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글로벌 제약사, 특히 통상 해외에서만 개발 중인 이 신약들 중에서 환자들의 요구도가 큰 약을 염두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HLB 기존의 기사들 보면은 임상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환자들이 계속해서 약을 투여받기를 원했다라는 기사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HLB에 적합하게 나온 뉴스 기사들이라고 알 수 있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증권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불고 있고,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식약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도 HLB에게 좋은 호재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HLB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거 개발하는 제약사들도 함께 수혜를 볼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내에서도 사용 승인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HLB는 지난해 영업 손실 487억, 엘리바가 425억 원으로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엘리바의 손실이 전부 HLB 손실로 잡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중국에서 처방되고 있는 아파티닙, 리보세라님을 국내로 가져오고 싶어하는 환우들도 제법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도 몇 번 본 적 있습니다. 그 카페 같은데 가서도 그 이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아파티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그 사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막 댓글로 방법들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 댓글에도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용량, 왜냐면 아직 한국에는 시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용량 같은 거 잘못하면 안 되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의 이런 간접 경험, 직접 경험과 그 다음에 뉴스 기사에서 임상 끝나는데도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처방받고 싶다. 그리고 임상의가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더블 블라인드였으면 의사는 모르거든요, 누가 환자인지. 그런데 임상의도 누가 리보세라닌 처방받고 있는지를 알 정도로 그렇게 효과가 명확했다라고 뉴스 기사들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식약처 취지랑도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 환자들의 요구도가 큰 약을 염두한 정책, 그 취지랑 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HLB가 여기 7월 14일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급반등하는 10% 급등 나왔다 다시 내려왔지만은 계속해서 여기 윗꼬리까지 채우고 있죠. 이 모습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때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때도 이렇게 윗꼬리 달고 그냥 다 밀어버렸죠. 14%까지 갔다가 또 이걸 채우는 모습, 그거랑 똑같은 유사한 모습이 이번에도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측면에서도 보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지만 기관이 그동안 훨씬 오래전부터 계속 팔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급 측면에서도 이제 기간이 매수로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약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느끼는 점은 HLB가 그동안 뉴스가 좀 많이 뜸했거든요. 일본을 보면은 요거 하락하는 동안에 계속 악재 뉴스만 나왔고 별다른 뉴스가 없었는데, 최근부터는 뭐 HLB 관련된 호재 뉴스들이 조금씩 이제 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특징이 그동안 관찰해보면은 이럴 때 뉴스 기사 맨날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기의 순간,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질병을 인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그 방어용으로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매일같이 계속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유상증자 할 때쯤 또 나오고 또 잠잠하다가 이렇게 한동안 또 엄청 잠잠하다가 또 나올 때는 또 하루에 하나씩 계속 나오고, 약간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심리가 참 희한한 게, 이게 주가가 그 사람의 심리를 결정하는 그런 것,
이게 하락할 때는 뭐 폴체인이고 뭐고 뭐 약간 계속해서 의심만 들다가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 내 마음도 막 살아나고 막 그런 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신뢰도가 상승하죠. 아 그래 이거는 그 뭐 좀 계약 좀 늦을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사람 마음이. 그 계산 이론은 어떤 문제를 컴퓨터가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풀 수 있다면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를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계산 이론은 컴퓨터 과학의 한 갈래인데요. 이름도 컴퓨테이션이죠. Theory of Computation. 정지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헐팅 프로블럼인데, 헐팅이 이제 정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입력값을 받았을 때 유한한 단계 절차를 마치고서 멈추는지 아니면은 무한 루프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가 딱 끝날지 아니면 이게 계속 갈지, 그것을 판정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는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계산이론에 따르면 컴퓨터가 풀기 쉬운 문제도 있고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세상엔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정지 문제가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unsolvable, 해결이 불가능한,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는 문제. 그리고 이러한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역사상 첫 번째 증명은 바로 앨런 튜링의 정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앨런 튜링의 정지 문제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튜링 기계에서 중요한 점은 입력값으로 튜링 기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튜링 기계에 작동하는 함수든 튜링 기계에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코드가 뭐 그러하듯이 유한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튜링 기계 입력값으로 받으면 되죠. 그래서 튜링 기계를 튜링 기계의 입력값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P가 있고요, 문자열 X가 있습니다. P의 X를 입력값으로 넣었을 때 이 프로그램이 끝이 나는지 혹은 무한 루프가 생겨서 영원히 끝이 나지 않는지를 판단해주는 가상의 프로그램, 그거를 H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H가 존재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바로 헐팅 프로블럼, 정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H는 이게 그 무한 루프가 되는지 아니면 끝이 나는지를 판정해주는 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또 P도 다른 프로그램이죠. P에다가 X를 넣었을 때 판정해주는 게 H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true가 출력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끝나지 않았을 때는 이게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true면은 아, 이 문제 끝났구나, false는 이거 무한 루프 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신기하게도 이 프로그램 짜면은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H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증명하죠. 증명은 귀류법을 사용하는데요. H가 존재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모순을 끌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볼 건데, 이제 헐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H 그랑 똑같은 거예요. A라는 프로그램에 I를 넣었을 때 이게 끝날 경우에는 true가 반환이 되고요, 영원히 계속되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이때 이제 다음과 같이 트러블이라는 서브 루틴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거 내용을 보면 S가 두 개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문자열 S를 인자로 받아 S를 홀트의 두 인자로, S가 두 개 있잖아요. 두 인자로 주어서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false가 나왔을 경우에는 return을 true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트러블 이게 계산을 끝냈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가 반환되냐, false를 반환하게 되죠. 자, 왜냐, 여기에서 지금 계산 끝냈다는 거 true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true가 나오려면은 요거 false가 나왔다라는 이유입니다. false가 나왔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속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true가 return이 된 건데, 그 말은 곧 이게 무한 루프 돌았다는 뜻이고, 그럼 반대로 이게 지금 계산 안 끝나고 무한 루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요게 false가 아니라 true가 나왔기 때문에 else로 해서 루프로 돈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돌아서 무한 루프를 돌던가, 아니면 이제 헐트가 그 false가 아니라 true가 나왔기 때문에 else로 가서 루프가 돈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데, 자, 이 전체적으로 이게 그 계산을 끝냈다, true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홀트가 false가 나오죠. 무한히 계속 돌고 있었기 때문에 true가 리턴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false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반대로 또 true 끝났다고 했으니까 또 false로 나온 거죠. 혹은 그냥 무한 루프를 돌던가,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에 따르면은 어떤 경우에도 홀트는 옳은 답을 내놓지 못하며 처음의 주장과 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지 문제의 결정 불가능성에 대한 결과는 이 판정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가 결정 불가능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 문제가 정지 문제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봤을 때 이거 결정할 수 있나 없나, 결정 불가능한가를 궁금할 때는 야 이거 저 정지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사실은 라고 증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헐팅할지 안 할지, 튜링 머신이 특정 인풋에 대해서 이제 멈출지 않을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이제 멋진 일인데, 왜냐하면은 이것을 이제 끝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언제까지 돌려야 하는지, 내가 이거 1초만 더 돌렸으면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 정지 문제는 너 이게 유한한 단계 후에 답이 나올지 아닌지 풀어보기 전에 미리 알아줄 수 있어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거 없다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알 수 없다. 논리학적으로 결정 불가능함이 증명이 된 최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증명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우린 트러블이라 했는데 서브루틴을 해놓고 이제 exit이라는 함수 똑같죠? 형태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a가 이제 함수고 ai 함수 콜이 무한루프 빠진다면은 이제 false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봅니다. 그러면은 이 exit이 모순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모순에 빠지죠. 이 내용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귀류법이랑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사 정리도 같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